1968년 미국 캘리포니아. 이해는 미국 사회 전체를 공포에 빠뜨린 한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점이 됩니다. 1968년 미국 캘리포니아는 겉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사회적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시대였지만 적어도 이 지역의 밤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이 평온은 한 사건으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밤, 연인들이 데이트 장소로 자주 찾던 외곽도로에서 젊은 커플이 차 안에 앉아있던 중 갑작스러운 총격을 당합니다. 범인은 아무 말도 없이 접근했고 짧은 시간 안에 총을 발사한 뒤 사라졌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흔히 발생하던 강도나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고 이 사건이 장기적인 공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반년 뒤 비슷한 장소에서 또 다른 커플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밤 외곽 지역 차량 안에 있던 연인. 그러나 이번에는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자는 범인이 매우 침착했고 감정에 동요 없이 행동했으며 마치 이미 여러 번 머릿속으로 연습한 일을 실행하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은 경찰의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동일범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신문사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편지들이 도착합니다. 편지 안에는 알파벳과 기호가 뒤섞인 암호문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작성자는 자신이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이 암호를 풀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편지 말미에는 원 안에 십자가가 그려진 기묘한 상징과 함께 단 하나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조디악. 이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을 넘어 범인이 언론과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암호 해독에 매달렸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치환 암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도록 설계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퍼즐에 관심이 있던 한 일반인 부부가 암호 일부를 해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안에 담긴 문장은 범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살인을 놀이처럼 묘사했고 죽은 사람들은 사후에 자신을 위해 봉사할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조디악은 단숨에 전국적인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1969년 9월 조디악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번에는 밤도 외딴 도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호숫가 공원, 그것도 한낮이었습니다. 범인은 가면을 쓰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결박한 뒤 총이 아닌 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들의 차량 문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자신의 상징을 직접 적어 놓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했음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조디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방금 저지른 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흥분이나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화는 경찰뿐 아니라 언론에도 큰 충격을 주었고 조디악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는 5명이었지만 조디악은 편지에서 자신이 수십 명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말 중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사건과 허구를 교묘하게 섞어 경찰과 대중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로 인해 수많은 실종 사건과 미제 사건들이 조디악과 연결되었다가 다시 배제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경찰은 여러 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있었던 인물, 암호에 능했던 인물, 현장 인근에 거주했던 인물들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일부 용의자는 성격과 행동 양식이 조디악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DNA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과 자료 훼손으로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디악 킬러 사건은 미국 범죄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범죄자가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공포를 확산시킨 초기 사례였고 암호 분석과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시에 언론이 범죄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조디악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암호 중 일부는 여전히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고 그의 정체 역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반세기가 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디악 킬러는 단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공포를 계산하고 설계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의 진실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